2023년 11월 30일 오전 6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11월 29일 수요일에 수요일에 주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아마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아마 우리나라 예산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만 쓴 내용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한 2천억 원, 그리고 올해 지출한 돈이 3천억 원, 합해 5천억 원이야. 그래서 그럼 뭐 유치할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이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에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인지도는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지금 대표죠. 대표인데 이분이 지난달 10월 달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김기현입니다. 그러면은 김기현이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인데도 잘 못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님의 아주 유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거는 나라에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도둑놈들이 쪽쪽 뽑아먹기 때문에 그 돈이 국민들한테 가지 않고 도둑놈들이 국가 예산을 빨대로 쪽 꽂아가지고 쪽쪽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이제 도둑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이제 그 말이 허경영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면 3억, 응?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합해가지고 3억이잖아. 3억이고 출산하면 5천만 원 준다는 거. 그런 거는 머릿속에 돌멩이가 여러 개 들어있어도 다 아는 사람 내용이에요. 그렇듯이 어떤 분이 그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이거 5천억 원 정말로 어떻게 돈이 지출이 됐는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결과로 놓고 보면은 사우디가 119표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29표를 받았고 이탈리아에서는 19표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슬아슬하게 된 게 아니라고. 이제 곧 없어질 언론 방송사가 하나 있죠. 조선일보인가? 아마 그거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지금 되기 일보 직전인데,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아마 조선일보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MBC, KBS, YTN, 연합뉴스 이런 거는 전부 다 방송사 이름이 다 바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우리가 1961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신축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올해가 60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그럼 63년 전에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박정희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식이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놓고 보면은 박정희는 듣도 못한 사람이에요. 별 2개짜리 박정희 뭐 베일에 가려 있는 사람이라고. 공산당 그 전력도 있고 그 군 부대 안에서 군에 관련된 그 장성들 또는 이제 그 장교들 속에서는 박정희라면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정지시켜 버리고 그 당시에 그 내각제니까 장면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장관들 전부 다 구속시켜가지고 다 진짜 쿠데타야 그냥. 옛날로 말하면 쿠데타 같다면 그냥 그 뭐 인조 반정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거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왕도 그냥 유배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쿠데타라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성공이 됐다고.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한 표시로서 그렇게 가장 그 어필한 사람이 이제 전두환이지.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 대위였는데 대위 신분으로서 육사 생도들의 시가 행진을 시키게끔 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뭐 육사 생도들 잘생겼잖아. 그리고 뭐 군악대에 올리면서 그 서울의 그 광화문 그 일대 그 안에 이제 멋지게 행진하니까 이야 이거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했다고. 그때에 어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 국회의원 그 당시에 그 천신만고 그때 김대중 씨가 이제 국회의원이 처음 됐다고. 처음 됐는데 국회의원 이제 보궐선거에서 강원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니까 당선증을 받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뭐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딱 가려고 하는데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땅을 치고 그 하늘을 원망했겠느냐고. 그 전에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다고. 그 김대중 씨가 국회의원이 도전을 했는데 여러 번 떨어지다가 천신만고 끝에 된 거라고. 여러 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 그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그렇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완전 바뀌어버렸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사후에도 국회 권한을 그 정지시켜버렸다고. 전두환이가.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해 나가가지고 리세트라 그러지. 이제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역사를 계속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수천억 조만 배 더 강한 그런 변화가 있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전두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혁신보다는 수천억 조만 배 강하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게 조선일보 뭐 이런 거는 다 날라가 버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삐까삐까하다. 뭐 59대, 뭐 49대, 뭐 50, 뭐 1% 정도 한 표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그 가짜 보도잖아. 그런 가짜 보도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말이지. 여하튼 말이 길었는데 사우디 엑스포는 우리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 뭐 떨어졌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되고 사우디로 넘어갔고 그리고 근소한 차가 아니고 압도적인 차라고. 119대 29니까 표가 엄청나지. 그리고 그렇게 표를 몰아준 나라들이 그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재정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로야 제로. 제로라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배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까지도 되는가 봐요, 앞으로. 그 나라에 이제 차가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차가 스톱돼 버리잖아. 그렇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급을 받아 먹고 사는 거. 지금은야 뭐 돈만 있으면 슈퍼마켓 가면 물건이 막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물건은 못 사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는 시절도 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빤히 아니까 표를 사우디로 밀어주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어요. 여하튼 어제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둘째로는 어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 3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님이죠. 김건희 여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부인으로 돼 있는데, 부인인데 영부인이라고도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이분이 작년 9월 달인가 그때 이제 어떤 모 목사님하고 지금은 이제 한남동 지금 옛날 외교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 공간에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공간이 아직 내부 수리하고 있으니까 내부 수리하기 전에는 아크로비스타 옛날 그 상품 백화점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있었다고. 거기 있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청와대는 안 갔잖아. 안 가고 아크로비스타 이제 거기 있으면서 한남동 그 외교부 장관 그 공간이 내부 수리하고 있을 때는 그 아크로비스타 있었다고. 그래 아크로비스타 밑에 보면은 자기 사무실이 있었다고. 사무실이 그 사무실 이름을 알았는데 뭐 어쩌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그 뭐 전시회도 그 계획하는 그런 사무실이었었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뭐 화장품 이런 거 그리고 뭐 디올인가 하는 그런 뭐 샤넬 향수, 샤넬 화장품 2차례 걸쳐가지고 그리고 디올로 뭐 핸드백 뭐 이런 걸 좀 받았는가 봐요. 받은 것이 이제 그게 이분이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가지고 손목시계인가 뭐 이런데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발표된 거야. 그 서울의 소리 거기에서 이제 발표돼가지고 지금 이제 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거는 이제 뇌물이니까 부부 이제 경제 공동체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나 이제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뇌물로 이렇게 특검에 이제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주 한 바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봅니다. 자주 봅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요. 보면은 목이 좀 마르네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놓으면서 보니까 용인 신점당인가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사주 한 바퀴에서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참 쉽게 말해서 점을 기똥차게 보시는 분들 좀 표현이 좀 기똥차다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하여튼간에 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도 않지만은 좀 그런 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이제 이 사람은 용인 신전당 이분은 아마 아주 젊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신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신점도 보고 뭐
명리학도 뭐 성리학인가 명리학인가 뭐 그것도 공부도 하고 하신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운세,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참가하는 여러 유튜브 카톡 방이 있어요. 거기에 올릴까 말까 생각하다가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좀 뭔가 새로운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알렸는데 그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내가 굳이 그 싫어하는 사람이 그 내가 공장 말씀이 그게 있잖아.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안 올렸다고. 그런데 좀 아쉽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분이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어떤 그 자세한 내막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올리는 것이 있다고. 그래, 그거를 내가 참 고맙게 봐요. 그분한테. 나는 요즘은 검색하는 시대니까 나는 검색을 못했는데 그분은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니까 나는 편안하게 잘 보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인가 뭐 대충 알잖아요. 내가 차마 나는 남의 뭐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험한 이야기를 잘 입 밖에 내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 심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그 사주 안 받기 오늘 치보면 바로 나와요. 용인 신점당인가 이거 한번 나는 보기를 권해요. 그 왜 보기를 권하냐 하면은 이분이 앞으로 운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운세가 이제 운이 다 됐다는 거야. 뭐 자기 어머니가 지금 현재 장고 위조를 해가지고 지금 1년 실형을 받아서 지금 구속 수감대가 있는데 최은순 여사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지금 구속 수감대가 있잖아. 그런데 그저 김건희 여사도 운이 다 됐다 그러더라고. 운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쇠고랑 찬다 이 말이지. 쇠고랑 찬 사람이 많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쇠고랑 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우리가 여러 수백 번을 봤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도 뭐 쇠고랑 차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불려다녔고 그리고 뭐 이명박도 그렇고 이명박은 하여튼간에 뭐 지금은 뭐 사면복권대가 나왔지만 쇠고랑 차고 이랬었잖아. 아마 그 김건희 여사도 아마 용인 신전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요. 다음 내년에 봐야 이제 또 한 달 남았나? 이제 오늘 30일이니까 11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달 뒤에는 내년이잖아. 뭐 내년에 쇠고랑 찬다고 하니까 용인 신전당에서 무속인의 말을 믿나 이러는데 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래요. 사람들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잖아. 자기가 배운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것이 바뀌지 않느냐 말이야. 나는 그 진실된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진실된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내 옷을 한번 보여드릴까? 내 옷이 지금 이렇죠. 바지가 이렇다고. 우리 회사는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옷을 내줘요. 옷을. 이 작업복을 내줍니다. 이런 작업복인데 나는 한 3년, 4년 동안에 이 옷을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 옷 한 벌에 아래 위로 한 벌에 한 3만원, 5만원 정도 이래 해요. 이거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작업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직까지 뭐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다고. 나는 뭐 옷에 대해서는 아마 1년 가가지고 옷 사는데 돈이 몰라 원래 2023년에 내가 옷 산 적이 없지 싶은데 아마 10원도 안 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에서 내주니까 내가 지금 이 덮고 오늘 입고 온 이 잠바 이거 말이지. 요 잠바는 내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은 옷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줘요. 춘추로. 그때 받은 거 아직 그대로 입어요. 아주 깨끗한데. 내가 내 돈으로 옷을 산 적은 티 같은 거는 내가 한번 아니 하얀 티는 내가 5,000원인가 10,000원 주고 한번 사고 또 우리 집사람이 잠바 같은 거 사면 내가 되게 뭐라 합니다. 왜 그걸 사느냐고 말이지. 엄청 뭐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모르게 이제 또 사놨다가 내가 막 뭐라 하면은 굉장히 막 뭐라 하거든요. 옷 같은 거 사지 마라 그런다. 내가 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는가? 남들한테 뭐 잘 보이게 뭐 수술하고 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여튼 진실된 것을 좋아합니다. 진실된 것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진실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게 되고 뭐 그렇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진실된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아까 저기 진짜 생각나네. 저기 김건희 여사가 사무실이 코바나 콘텐츠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남동 외무부 장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삼풍 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에 세운 아파트 이름이 아크로피스타고 아크로피스타 거기에 사는 것도 자세히 그걸 확인을 하면은 원래 그 양재택 검사 어머니가 그 불이익금을 내고 이랬다고. 양재택 검사하고 이제 양재택 검사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대선배예요. 근데 그분하고 뭐 동거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 말이 있습니다. 뭐 말이 있다는 것도 그걸 제대로 못하는가. 그래 할 때에 여하튼간에 그 소유가 김건희한테로 넘어갔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넘어갔지. 그 밑에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라고 있어요. 코바나 콘텐츠. 거기에서 이제 뇌물이라 그러지. 화장품, 샤넬 화장품, 향수, 뭐 디오르 가방, 이런 거 뭐 명품이라 그러지. 나는 명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조금 전에 바지 보셨잖아. 옷을 그 회사에도 줄여야 된다고. 옷 준다 해가지고 멀쩡한 옷을 자꾸 새 옷 받으면 되냐고. 아이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더 입을 수 있지 이 옷을. 그래서 내가 이제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진실된 사람 중에 한 분이 미디어워치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이제 변희재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송영길 대표를 보고서 이제 송시성을 다시 내가 좋게 생각하고 변희재 대표님을 보고 변시성 가진 분을 내가 또 좋게 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또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 소유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나와 한 몸이잖아요. 나와 한 몸이고 나와 천하가 나와 동건이잖아. 불교의 기초잖아. 기초. 천지가 나와 나 한 몸이다. 동건이다. 우주의 씨앗에서 보면은 전부가 다 나와 하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진짜 알고 싶은 거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창조됨을 당한 그 존재들과의 관계. 이것은 나는 진짜 공부하고 싶어요. 백궁에 뭐 죽고 나면 백궁 간다고 하니까 또는 뭐 내가 뭐 못돼가지고 자격 미달이 돼서 못 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알고 싶은 것이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자연이 알고 싶은 걸 알고 싶다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진 않아. 끝까지 알고 싶어 한다고. 예를 들어서 죽을 때 되면 뭐 저승사자가 나타난다든지 말이지, 천사가 나타난다 이라거든.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데려간다 그러고, 그 강정산도 그런 말을 했다고. 악한 행위를 많이 한 놈들, 이런 놈들은 그냥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러는데, 그 저승사자,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인가? 당신 어머니는 뭐고 아버지는 누군가? 당신 자식은 있는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고 그래요. 당신은 부부관계를 이때까지 몇 번 했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다고. 내가 그 신성일 우리 영화 배우님도 말이지. 워낙 그 영화 배우니까 연기에 미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자기가 진짜 폐암이 온 상태에서라도 연기에 대해서 읽지 않았거든. 연기. 그러듯이 나는 배움을 읽지 않아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또 이제 재밌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인가 뭐니 하니까, 부자 요술 램프라고 있어요. 와,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장류 영성센터 방에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보시라고. 내 허경영 총재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 보는데, 안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 내용은 보통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면 2시간 정도 하세요. 거기서 차포, 마상 싹 다 떼고 한마디로 해버리라. 10초 안에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신인이고 곧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한다. 그 외에는 딴 말 할 것 없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도 할 수 있다고. 안 그래요? 나는 신인이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해서 이 세상에 기아도 없애고 전쟁도 없애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한다. 땡이라. 그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또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라. 안 그래요? 그래서 변희재님의 이제 그 진실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변희재님, 그리고 저 아메리카 세계사를 쓰신 박윤수 선생님, 이런 분은 상당히 진실되는 분이고, 조금 전에 말한 부자 요술 램프, 이분 유튜브를 내가 최근에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슈메르의 이제 원뜻,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언어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강상훈 박사님이 그렇게 아주 위대하세요. 강상훈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불교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여러 번 할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느냐고.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어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한문, 불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박식할 정도가 아니고 진짜 대가예요. 그런 분이 이제 우리나라 언어를, 전 세계 언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영어는 라틴어가
모체가 되고, 라틴어는 산스크리트의 모체가 되고, 산스크리트의 모체는 이거 우리나라 말이 산스크리트의 모체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그 시기 하는 거, 그거 아주 의미가 있다. 그 시기, 이런 거. 뭐, 한당뺑, 이런 것도 그 의미를 막 공부를 해요. 밝혀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사를 이제 이렇게 또 밝혀내신 분이 이제 김재섭, 소남자 선생님, 이런 분이 또 있고, 그 김재섭 박사님 또 이중재 또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하고 강상원 박사님을 이제 스승님으로 두가지고 공부를 더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이 그 박유주 선생님이라. 그 박유주 선생님 오늘 조금 전에 그 강의하신 내용이 게임 오버야. 그냥 끝났다는 거야. 뭐냐, 이 세상이 이제 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그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희재 씨도 그렇게 하잖아. 자기는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언론 회사 사주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조만간에 윤석열 정부 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사형도 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냥 아니 그저 하는 소리지. 진짜 사형이야 시키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검사 100명, 판사 30명, 그리고 언론은 완전히 이렇게 가루를 내가지고 없애버린다 이러거든. 자기가 얼마나 당했느냐. MBC한테 오지게 당했거든. 그리고 JTBC 공정보도 하느냐고. 손석희 자기 사과해야 된다고. 손석희 씨를 이제 허경영 총장님께서 좋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좋게 보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거,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국립과학 연구소 역에서 이제 발표된 것이 왜곡하게 이제 보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 태블릿이 천수신 거라고 여기게끔 한 그런 큰 죄가 있다고. 그런 JTBC 이런 사람들은 아마 가루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변희재님도 자기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 앉아야만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해야만이, 자기는 아직 미혼인데 장가를 간다 그랬는데 장가 갈 날짜를 정해놨다. 내년 5월달이에요. 그러면은 내년 5월달 안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변희재 말 들을 수 있나? 이렇게 대가리에 똥만 찬 연놈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수도 있다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잘 좋게 말 안 하는데, 당신 예를 들어서 KBS나 YTN이나 평화방송이나 또는 스픽스나 또는 뉴스 토마토나 이런데 서울의 소리 이런데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국내외 정세를 한번 대담을 해보라 그러면은 하겠느냐고. 그래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시청하겠느냐고. 해가지고 단 1분도 이야기 못할 거 아니냐고.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변희재 씨는 원래 나이는 좀 우리 60대, 70대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50대 같으면 적은 나이도 아니라고. 변희재 씨 하는 말을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봐요. 물론 이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지.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청청맞춤 구만청이라고. 열심히 따르다가 말이지. 자기 손녀도 데려와가지고 허경영 총장님께서 애를 좋아하니까 안아보고 용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미국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미국 2018년도에 많이 갔거든. 그런 사람들이 핵가닥이 있더라가지고.
헷가닥이 아니고 이제 안티로 돌아서 가지고 뭐 많은 이제 이렇게 차마 뭐 어떤 신약이 나왔다고 하자고. 내가 뭐 딴 말은 어떤 약이 나와가지고 9,998명이 이 약을 보고 효능이 있었단 말이야. 뭐 좋다, 야 신비하다 이러는데 한두 사람이 좀 착오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두 사람이 착오나는 걸 가지고 9,998명이 효과를 본 것을 무효화시킬 건가? 에?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돌아섰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 안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안 됐다는 거란 말이야. 지난 2023년, 2022년 상부 대선 때 된다고 막 확신을 했잖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사기다, 뭐 이렇게 하거든. 내가 그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예수는 십자가형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이 새끼가 돌았나? 그 당시에는 상당하다. 지금도 내가 신이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 돌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 신성모독죄야. 그러다가 이제 뭐 까부르 사타고, 누구 말 들어 까부르 사타고 그냥 뭐 죽은 거야. 십자가형에서 그냥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뭐 아이고 이제 뭐 만사 걸렸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뭐 끝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뭐 밑에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 좀 일자무식이에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거는 유일하게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예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사후 제자지. 그런 사람이 좀 학식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부야, 어부. 갈릴리 호수의 어부라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이제 말좀 끝난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어째 뭐 진짜 고기는 잡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의 시대가 열리잖아. 그 도마지. 도마는 많은 제자들이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래야 내가 믿겠다. 이제 이랬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창에 찔린 흔적을 보아라. 이제 그럼 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믿었단 말이야. 그렇듯이 2022년 3구 대선 때에 허경영 총재님이 비록 낙선을 했지만은 그것이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2020년 지금 그 미국 대통령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됐지만은 트럼프는 한 번도 그 인정을 안 해요. 그거 부정투표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이 지금 미 하원에서 하원 의장이 바뀌었거든. 마이크 존스로 바뀌었다고 지금. 바뀌어가지고 하원으로 탄핵을 하고 있어요. 케빈 메카시가 그 자기 약속을 이행을 안 했어. 2021년 1월 6일 날 미 의사당에서 그 난동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잘못한 거라고. 지금 언론이 국민들을 막 속이는 것이 있잖아. 그 당시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CCTV 영상 그 3만 시간인가 그걸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케빈 메카시가 해고됐어요. 얼마 전에 해고되고 마이크 존스가 지금 바뀌어 있다고. 바뀌어가지고 그 진실을 밝혀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바이든이 탄핵이 지금 하원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2022년 3구 대선은 무효라는 말이 있었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지율이 5% 워낙 이 일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사람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가지고 살아서 되느냐. 여기서 자각을 하거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명품을 이렇게 치장해 가지고 안경 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고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 박사도 가짜 박사야. 학위도 가짜 박사. 뭐 얼굴을 치장을 하고 뽐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쭉 보면은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시체 썩는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냄새가 나. 그런 사람 앞에 가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샤넬 향수를 바르고 명품 옷을 쳐 바르고 가짜 학위에다가 뭐 얼굴을 완전히 보톡스를 하고 막 꾸미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뭐 미스 코리아처럼 보인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면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완전히 악취가 난다고. 시체 썩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아요. 너무 표를 내면 그 사람이 좀 미안할까 싶어서 그냥 참고 지내는 것이.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보면 첫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인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고.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종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대지강지원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나와 함께 같이 성불할 수 있도록 내만 성불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자타일시 성불도다 말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쭉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종교의 끝까지도 간다고. 종교의 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또 초종교가 나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도 만나고 석가도 만나고 강정산도 만나고 김일구 대성사도 만나고 최순 대신사도 만나고 말이야. 그 최종 종착역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까지 늘 주장해 나왔잖아. 근데 내 같은 것도 얼마나 귀중한 유튜버냐고. 어? 안 그래? 근데 뭐 내 같은 유튜버를 어떤 데 올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도 척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아버리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남자라면은 그 사람도 부인이 있잖아. 그 사람이 여자라면은 자기 남자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고,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자기 뭐 아들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들 딸이 있으면은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 사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 밑에 외손자 외손녀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을 봐서라도 대받아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결과는 놓고 보거든. 특히 자기 친인척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가 이걸 잘 안 봐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 결과만 놓고 본다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해도 참는 거라고. 그래서 참는, 이해를 하지. 이해를, 저 사람이 못 배워서 저런 말을 하구나. 그런 거예요. 오늘 또 행설수설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지났네.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